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비가 멈추지 않고 바다는 사막을 집어삼키고 숲은 죽어있던 땅 위로 퍼져나가며 한때 이 행성을 지배하던 생물들은 파도처럼 연달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행성 때문도 아니고 빙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약 2억 3,400만 년 전 이 행성에서는 무려 200만 년 동안 비가 끝없이 내리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범람은 진화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쓸 만큼 강력했고 사막을 늪으로 바꾸고 고대 제국들을 지워버렸으며 결국 세계의 주도권을 공룡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지구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장면, 바로 카르니아 스붕이입니다. 약 2억 3,500만 년 전, 지구는 바로 초대륙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오늘날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어져 있었고 그 주변은 하나의 바다 판탈라사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대서양도 없었고 태평양도 없었고 대륙이 나뉘어 있지도 않았죠. 지구 전체가 마치 초거대 사막처럼 건조하고 뜨거운 혹독한 곳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황야의 중심부는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그곳은 바다의 수분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양극 지역에는 얼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오늘보다 섭씨 4도에서 7도 정도 더 높았습니다. 기후는 매년 짧은 기간에만 찾아오는 매우 강력한 폭우, 메가몬순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지는 갈라지고 강은 말라버렸으며 생명 없는 평원 위로 불끈 먼지가 휘날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판게아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풍경은 오늘날의 애리조나나 호주 중부와 매우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삶 능선이 지평선까지 펼쳐졌고 드문드문 자라는 관목들이 흙에 매달려 있었으며 강가를 제외하면 나무도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적응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죠. 그 당시의 식생은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씨앗으로 번식하지만 생김새는 양치식물과 비슷했던 시고사리류가 땅을 뒤덮었고 건조한 기후에 완벽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나무의 조상인 고대 침엽수들은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몇 안 되는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두껍고 왁스로 코팅된 잎을 가진 소철류는 사막의 외로운 병사처럼 평원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황야의 동물들은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수천만 년 동안 진화하며 살아남은 인내의 달인이었습니다. 가장 우세한 종은 디키노돈트로, 소만한 크기의 초식동물이며 둥근 몸통과 부리 모양의 주둥이, 그리고 앞으로 휘어진 2개의 엄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트라이아스기, 사막을 지배한 일종의 소였죠. 북아메리카에서는 플라케리아스가 무리를 이루어 다녔고 강철처럼 단단한 부리로 질긴 목질 식물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링코사우루스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작고 뿌리나 덩이줄기를 먹으며 강한 턱과 뼈에 직접 붙은 이빨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생태계의 하층에는 4발로 걷는 갑옷을 두른 파충류인 에토사우루스와 데스마토스쿠스가 있었으며 이들은 마치 갑옷을 입은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데스마토스쿠스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었고 어깨에는 포식자를 막기 위한 뾰족한 스파이크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는 현대 악어의 먼 친척인 라우이스키아가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공룡이 아니었지만 거의 공룡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큰 머리, 강한 다리, 긴 꼬리, 그리고 사냥할 때 뒷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토스쿠스가 최강자였습니다. 악어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혼합 괴물 같은 모습으로 길이는 거의 5m에 달했고 단검 같은 이빨과 어떤 동물의 뼈라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룡도 존재했지만 그들은 매우 작고 가볍고 희귀한 주변부 생물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초기 화석에 따르면 이들은 키가 2m보다 작았고 2다리로 걸었으며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곤충이나 작은 도마뱀을 사냥하거나 죽은 동물을 먹고 살았는데요. 포스토스쿠스의 세계에서 그들은 존재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선사시대의 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이미 제자리를 찾은 안정된 생태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변함없던 이 세계는 지구 내부에서 불이 치솟으면서 마침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경고도 없이 판게아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그곳에서 용암이 분출하며 수십만 년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화산 폭발의 연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지역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폭발이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고 건조한 땅의 생물들을 지워버리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판게아의 세계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끝은 불이 아니라 비가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판게아의 지표 위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플라케리아스는 여전히 마른 강둑에서 잎을 뜯어 먹고 있었고 포스토스쿠스는 붉은 삶, 절벽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표 아래 깊은 곳에서는 어떤 생물도 알아채지 못한 채 숨어있던 지구의 강렬한 분노가 서서히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2억 3,400만 년 전 초대륙 판게아의 서부 지역, 즉 지금의 캐나다와 알래스카에 해당하는 곳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전체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 갈라진 틈에서 현무암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와 거대한 불의 강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각 용암류는 수천 미터 두께 이를 수 있었고 수십만 년 동안 서로 층층이 쌓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구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활동 중 하나인 랭겔리아 분출이었습니다. 서유럽 전체 크기의 지역이 용암의 바다 아래에 묻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표 온도는 섭씨 1000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무는 즉시 불붙었고 동물들은 대규모로 죽어나갔으며 하늘은 짙은 재와 연기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일들에 비하면 그 불폭풍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용암 내부에는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엄청난 압력으로 갇혀 있었는데요. 용암이 지표에 도달하자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 기체들이 끓어오르는 탄산음료 병의 뚜껑을 연 것처럼 격렬하게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랭겔리아 분출은 대기 중으로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었고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억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의 자연스러운 구성 요소이자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 온실 효과는 지구를 거대한 용광로로 바꿉니다. 햇빛은 여전히 지표에 도달했지만 땅에서 반사된 열은 더 이상 우주로 빠져나갈 수 없었고 대기는 거대한 담요처럼 모든 에너지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다시 섭씨 4도에서 7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숫자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지구의 전체 기후 시스템을 뒤집어 버리기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빠르게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며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더 빠르게 증발해 대기를 막대한 수증기로 채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 역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매우 가혹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는데요. 기온이 오를수록 더 많은 물이 증발했고 수증기는 더 많은 열을 가두어 기온을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물은 더 빠르게 증발했고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대기는 더욱 습해졌습니다.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그 안의 모든 수증기는 결국 한 가지 길만 남았으니 바로 비가 되어 다시 지표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구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듯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한 수만 년 만에 판게아 전체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았던 우기는 점점 길어지고 더욱 격렬해졌으며 건기는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메말라 있던 대륙 중심부의 거대한 사막이 갑자기 비가 멈추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시기를 카르니아 수빙이 CP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200만 년 동안 계속된 비의 시대였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비나 한 구역의 폭풍이 아니라 대기 중에 과도한 수분이 머무르며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비를 내리게 한 전 지구적 기후순환이었습니다. 우기 때만 잠깐 흐르던 강들은 연중 내내 거센 물줄기를 이루는 영구적인 하천으로 변하여 붉은 사막 토양을 깊이 파내며 진흙과 모래, 쓰러진 나무들을 바다로 실어갔습니다. 고지대는 침식되어 사라졌고 낮은 평야는 서서히 물에 잠겼고 늪지와 호수, 고여있는 물이 판게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에서는 그 결과가 더 파괴적이었는데요. 대륙에서 흘러간 엄청난 퇴적물이 고대 산호초를 질식시키며 진흙과 점토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암모노이드나 바다나리, 이메페류처럼 맑고 산소가 풍부한 물에 의존하던 해양 생물들은 거대한 규모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태계가 매몰되는 동안 육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끝없이 쏟아지자 사막의 지배자였던 디키노돈트와 라우이스키아 그리고 갑옷을 두른 에토사우루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세계는 무너졌고 습기와 소음과 혼돈의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마르지 않는 200만 년의 시간 동안 이어지는 시대였는데요. 그때 당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 아래의 불, 파괴의 상징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비옥한 터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바닷속에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한 생물이 지구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비는 처음부터 격렬한 폭풍으로 내리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가벼운 소나기처럼 속삭이듯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자 비는 그저 멈추지 않았고 하루 또 하루, 달 또 달, 해가 지나도 하늘은 찢어진 듯 열려 있었고 지구는 역사상 가장 습한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가 지구의 기본 상태였던 카르니아 스붕이었습니다. 방야의 대기는 짙은 수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판탈라사 바다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행성 전체를 뒤덮으며 하늘을 두꺼운 회색 장막으로 바꾸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무거운 구름을 통과한 햇빛은 희미하고 누렇게 변해 마치 세계가 끝없는 황혼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건기도 없고 눈부신 햇빛도 없이 그저 끊임없이 내리는 비소리로 가득한 끝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졌던 거대한 사막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늪지대로 변해갔고 철철이만 흐르던 강들은 이제 강력한 물길이 되어 붉은 대지를 깊게 파내려 갔습니다. 범람한 평야는 더욱 넓어졌고 수백만 년 동안 메말라 있던 지역들에는 새로운 호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세계의 상징이었던 붉은 사암의 먼지는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두꺼운 검은 진흙층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구가 근본부터 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오늘날 지질 기록에서도 그 변화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래에는 건조한 시대의 흔적인 붉은 암석이 놓여 있으며 그 바로 위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검은 셰일이 자리하며 진흙과 석탄, 물을 좋아하는 식물의 잔해가 담겨 있습니다. 더 위쪽에는 다시 붉은 암석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화석 기록. 새로운 세계에 적응한 생물들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카르니아의 흉터라고 부르며 지구가 스스로의 숨결에 잠겨버린 순간을 기록한 뚜렷한 경계로 여깁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건조한 시대를 대표하던 시고사리류는 단단한 토양과 계절성 비에 의존했지만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의 환경에서 질식하듯 사라졌습니다. 뿌리는 썩었고 씨앗은 발아하지 못했으며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인 수만 년 만에 시고사리, 숲이 대부분의 대륙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습하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대한 고대 침엽수들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진정한 양치식물이 빽빽하게 퍼져 숲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식물 세계는 건조한 사막에서 흠뻑 젖은 숲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식생이 변화하자 전체 생태계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디키노돈트처럼 수천만 년 동안 질긴 건조 식물을 씹도록 진화해온 고대 초식동물들은 절멸의 문턱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턱과 이빨은 사막의 질긴 식물에 맞춰져 있었고 열대우림의 연한 잎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먹이가 사라지자 적응의 기회도 함께 사라졌는데요. CPE 시기의 암석층에서는 디키노돈트 화석이 점점 드물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고 뿌리와 덩이줄기를 먹고 독특한 융합 이빨을 가진 링코사우루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뿌리 식물들이 물에 잠긴 토양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도 더는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초식동물 무리에 의존하던 최상위 포식자 라우이스키아 역시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 포식자도 따라 사라졌죠. 전체 먹이 사슬이 붕괴되었습니다. 한때 판게아를 지배했던 건조한 세계는 불과 수십만 년 만에 쓸려 나갔습니다. 이는 중간 규모의 대량 멸종이었지만 그 영향은 훨씬 깊어 지구의 오래된 생태 구조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바다 역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대륙에서 흘러간 방대한 퇴적물이 고대 산호초를 묻어버리면서 해양 생태계의 연쇄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오징어의 고대 친척인 암모노이드, 물을 여과하며 살아가던 바다나리, 이메페류까지 모두 치명적인 감소를 겪었습니다. 바다는 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졌으며 많은 연안 지역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지대로 변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한때 생물들이 만들어내던 탄산염 기반의 해저가 대륙에서 씻겨 내려온 진흙과 실트로 완전히 대체된 이 시점을 실리시클레스틱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해양 생태계는 매몰되었고 균형이 회복되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종들이 있었죠.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먹고 환경 변화에 몸을 맞출 수 있는 생물들. 자연이 선택한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작고 민첩한 생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여 작고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파충류, 초기 공룡을 포함한 종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초기 포유류의 조상들, 고대 거북, 원시 악어들도 새로 형성된 습지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아의 생태계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지배자가 달라질 예정이었죠. CPE 이후의 세계는 정글과 늪과 공룡의 행성이 되어갔습니다. 끝없이 내렸던 200만 년의 비는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상은 지구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오래된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했고 끝없이 쏟아진 홍수 속에서 지구는 스스로의 진화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지던 비가 마침내 멈추고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지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판게아 전역에는 거대한 늪지가 펼쳐졌고 사막이 있던 자리에 고대 침엽수, 숲이 솟아올랐으며 오래전에 말라버린 강바닥은 검은 진흙으로 질식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디키노돈트, 뿌리를 먹던 링코사우루스, 그리고 포식자 라우이스키아가 이루던 고대 거인들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우거진 비의 행성에서 한때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작은 생물들이 이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침묵 속의 생존자였던 공룡이 일어서는 순간이었죠. CPE 이전 공룡은 먹이사슬의 주변부 생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작고 드물었으며 수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한 거대 생물들과 경쟁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2억 4,300만 년 전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에 따르면 그들은 키가 1에서 2m 정도였고 두 다리로 걷는 가볍고 날렵한 몸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붉은 사암숲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죽은 동물, 곤충, 작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CPE 이후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사라지자 세계는 비어 있었고 공룡들은 민첩함과 기회주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거대한 디키노돈트나 먹이사슬을 지배하던 라우이스키아가 사라지자 공룡들은 빠르게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화석 기록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뚜렷합니다. CP 시기와 그 이후의 암석층에서는 공룡 화석이 갑자기 풍부하게 등장하며 크기도 크고 다양성도 높고 구조도 복잡해졌습니다. 작고 소박한 생물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재편하는 첫 존재가 되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퍼지고 습한 기후가 자리 잡으면서 먹이는 어느 때보다 풍부해졌습니다. 이는 초식 공룡, 특히 수백만 년 뒤 거대 목긴 공룡으로 이어질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아파토사우루스의 초기 조상인 용각류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길이가 3에서 5m 정도였지만 독특한 발효 소화 시스템 덕분에 이전의 초식 동물들이 도저히 소화하지 못했던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식물에서도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몸과 튼튼한 다리, 긴 목은 이들이 습한 숲의 높은 나무에서 먹이를 얻도록 해 다른 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그들은 꾸준히 번성하며 점차 육지의 지배자로 올라섰습니다. 초식 공룡이 퍼져나가자 포식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진화했죠. 첫 번째, 육식 공룡인 수각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유선형의 몸, 긴 다리, 강력한 턱, 날카로운 발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새로운 진화의 가지가 펼쳐졌는데 훗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현대에 새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CP 이후 불과 수백만 년 만에 그들의 크기와 속도, 다양성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생물이 재앙에서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던 놀라운 생물학적 르네상스였습니다. 이 시기는 고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왜 CP를 살아남은 수많은 종 중에서 공룡만이 이후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답이 바로 적응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룡은 완전히 직립하여 몸을 땅에서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성장 속도는 단 몇 년 만에 성체에 도달하게 해주었고 이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결정적 이점이었습니다. 많은 공룡은 유연한 식성을 지니고 있어 사냥뿐 아니라 잡식에도 능했고 변화하는 먹이 자원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새와 유사한 공기 주머니를 갖춘 매우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 덕분에 덮고 습하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산소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공룡을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적응 진화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그들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지만 세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다시 일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지를 정복했다고 해서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CP 동안 확장된 강과 호수, 늪지는 고대 악어의 조상인 피토사우루스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악어와 비슷했지만 더 긴 주둥이와 머리 위쪽에 위치한 눈을 가지고 있어 물에서 매복 사냥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진흙 아래에서는 최초의 거북도 진화하기 시작했고 단단한 등껍질을 지녔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완벽한 설계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울창한 숲에 감춰진 구석에서는 포유류의 조상인 작은 털 달린 생물들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시노돈트와 메몰로모르프는 따쥐보다 크지 않았고 밤에 활동하며 곤충을 먹고 공룡의 눈길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났으며 수억 년 뒤 그 후손은 지구를 물려받게 됩니다. 마지막 비가 마침내 멈추자 지구는 습하고 울창하며 생명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고대 침엽수, 숲이 판게와 저녁에 펼쳐져 한때 황량했던 땅을 뒤덮었으며 강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흐르며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세계는 이제 가장 적응력 뛰어난 생물들의 것이 되었고
그 정점에는 공룡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기 트라이아스기부터 쥐라기와 백악기에 이르는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며 거대한 지배자들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지 200만 년 동안 내려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지구의 시대를 탄생시킨 비였습니다. 200만 년의 비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지구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애리조나 땅속 깊은 곳에 검은 암석층 하나하나와 유럽 퇴적층의 석탄 한 알이 이 행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200만 년 동안 울부짖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만약 그 비가 없었다면 공룡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생존자들의 먼 후손인 인류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은 물과 불, 그리고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법칙을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은 폐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